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치군인의 천국, 2023년 정치군의 천국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인이라는 것이 이제 고대 시대에서는 따로 어떤 직업이라던가 이런 그 별도의 어떤 관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 계급이 있었고 이제 정치 계급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를 담당하는 계급에서는 당연히 이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문무겸비, 요즘에는 문무겸비라고 그러지만 그건 과거 고대 시절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을 이제 선비라고 하는데, 그 선비사라는 그 선비의 어떤 글자가 그 형태가 이제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제 상영한 것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선비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문자가 크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를 다루면서 어떤 행정일을 하는 것보다 무술을 연마해서 전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그 일본 전국시대의 사무라이가 칼을 버리고 붓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원칙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선비의 모습은 오히려 일본의 그 전국시대 이후의 사무라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이제 이른바 문관직과 무관직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명백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고려시대 이후부터인데요. 이제 당연히 문벌 귀족이 형성되면서 과거를 통해 이제 등용된 관리들이 있고, 또 이제 무과시험 내지는 이제 어떤 무과의 특별한 특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무관으로 등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문신들이 절대적인 우위, 무신들은 일정한 제한된 역할을 하거나 아예 문신들이 완전히 종속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 인종 때에 이제 묘청의 난이 평양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정부에서 이를 진압하는 진압군 총사령관이 또 삼국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삼국사기의 편저자로 유명한 김부식이 이제 총사령을 맡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 같으신 분도 다 이게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으로서 이제 총사령관직을 겸임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던 고려 시대가 이제 워낙 문벌 귀족들의 어떤 행태가 폐악을 부리면서, 또 이제 문벌 귀족의 어떤 국정 수행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이제 드디어 1170년 천대받던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도륙을 당하고 이른바 무신 정권, 그래서 중방, 요즘으로 치면 합참이라던가 이런 군사 작전 회의하는 기구가 이제 권력의 중추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 정중부, 이민, 이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 무신 정권 초창기에 이제 권력을 잡았다가 경대승, 이의민, 그다음에 최충원, 그래서 최씨 4대 정권으로 좀 이어지고, 이제 4대 정권 그 동안에 이제 최후 2대 최후 정권 시절에 이제 몽고족이 침략하면서 이제 위기를 맞게 되고, 이제 고려가 거의 60년 가까운 항쟁 속에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항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당연히 고려의 어떤 몽고에 대한 항쟁을 주도하였던 이제 무신 정권의 영향력이 마지막으로 달려오게 되면서 이제 1270년 경에 이제 무신 정권의 마지막 총수를 할 수 있는 임유무가 이제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약 100년에 걸친 이제 무신 정권 시대가 이제 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벌 귀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몽고 세력과 유착한 이제 그런 문벌 귀족 세력의 어떤 시대로 돌아가다가 이제 1388년 다시 이제 군을 장악하고 있던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을 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이성계 본인은 중앙도 아니고 변방의 이제 무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성계라는 분이 이제 어떤 일종의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할 때는 혼자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 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와의 협력, 신진 사대부를 등에 업고 이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신 출신인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히려 이제 문신 위주의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문관 위주의 정치제는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신, 이른바 군인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고려 무신 정권 시대를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고요. 이순신 장군이 무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급제한 문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겪으셔야만 했던 그런 고초들이 우리가 뭐 최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국의 이제 서름을 겪게 되고 이제 일제 시대를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이 되게 됐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근대 1000년쯤 이후에는 두 번째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이제 시대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박정희의 개인적인 능력과 야망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우선적으로 결과적으로 6.25 전쟁으로 정말 10만도 채 되지 않았던 뭐 어설픈 이제 우리나라 군이 이제 전쟁으로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6.25 중반부터 미 8군 사령관, 이제 유엔군 사령관을 맡으셨던 벤프레이트 장군이 이제 이 한국을 위해서 뭐 단순히 총 몇 자루, 돈 몇 푼을 더 줄 것이 아니라 군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특히 이제 장교들이 뭐 당연히 제대로 된 장교 양성 교육, 뭐 양성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한국 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교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장교라고 붙어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 뭐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 연수를 이제 보내게 되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이제 군인들은 뭐 미국에서 장기 연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큰 체계적인 군사, 뭐 군사라고 한정 지을 것도 없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제 장교들이 미국에서 정말 당시의 최고의 선진 문물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르게 되면 군대가 대한민국의 가장 선진화된 조직.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연수를 갔다 오고 미국의 원조 등을 통해서 군은 일찍이 이제 타자기를 사용해서 이제 공문서를 작성하고 기한 양식도 이제 개량된 이제 미국 것을 받아들인 그런 양식을 썼던 반면에,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나 역사적 이제 자료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일반 관공서에서는 일제 시대 그대로 썼던 뭐 세로 쓰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긴 줄이 돼 있어서 원고지 같은 종이에다가 쭉 내려 쓰는, 그래서 이게 뭐 제목 뭐 내용들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또 그것도 펜 글씨로 필사하고 또 한자를 또 섞어서 써가는,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 만들어뒀던 이제 호적 이런 것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글씨들, 그런 문서들로 이제 되어 있었으니까, 굉장히 당시로는 1950년대에서는 뭐 관공서와 이제 일반 군대, 특히 뭐 사기업과 비교해도 뭐 군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조직 행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1960년 5.16 군사혁명으로 이제 군이 뭐 국가와 사회를 장악하고 이제 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1960년, 70년대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간, 일반 관료 이런 역량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이 1980년쯤에는 이제 군과 이제 일반 관공서 그리고 민간 부분의 어떤 힘이 이제는 비등비등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군이 이제 국가와 사회를 장악하려는 이제 이른바 신군부의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좀 그 5.16 군사혁명 때와는 달리, 그때는 뭐 다른 뭐 일반 민이나 뭐 관이나 이런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막 군이라도 나서라, 내지는 뭐 군이 나서는 걸 양해하는, 당시 장준하 선생도 이제 당신께서 이제 편집했던 사상계에서 1차 이제 5.16 군사혁명을 맞이해서는 어떤 군의 권리를 옹호하는 듯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것이 1980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일반 공공기관과 이제 민간의 영향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뭐 군이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비판이 상당했던 것이 이제 5.18이라는 사태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5.16 군사혁명 당시에는 군 출신의 사람들이 뭐 김종필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주도했었는데요. 반면에 5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출신들이 뭐 여러 요직들을 차지했지만 뭐 이들이 어떤 국가 정책을 주도한다기보다 이제 이른바 허아평 허삼수의 이제 양허의 이제 사태와 함께 그런 시절은 이제 금방 끝나고 오히려 이제 관료들이나 민간 부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뒷받침해 나가는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벌써 5공화국 때 이제 벌어진다. 그리고 이 모습 자체가 이제는 당시부터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군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87년에 이제 민주화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이제 정치군인이다 매도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민주화 이후에 진정한 정치군인들이 등장을 했다.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군사 쿠데타의 위험을 이제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군내 사조직 척결이라고 해서 하나회를 숙정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해서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 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부사단장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임지를 오셨는데 뭐 알고 보니까 하나회 출신이더라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렸던 얘기가 뭐 하나회라는 것이 이게 나쁜 의미로는 사조직이지만 또 좋은 의미로는 이제 재능이 있고 검증된 이제 그런 초급 군인들, 장교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름 선별된 과정을 거쳤던 이제 군인들이었고 이제 그런 군인들이 당연히 그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실력 있던 군인들로 성장해 나갔던 이들이 이제 일거에 제거되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에도 좀 기억이 좀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것이 어쨌든 싫든 좋든 한국 전쟁 6.25라는 것을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월남전에 또 장기간 참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대전 어떤 전쟁 전투 수행 통해서 정말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런 군의 경험을 했는데 월남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전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발적인 어떤 사태에 휘말린 적은 있어도 국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전쟁에 참전한 적은 없습니다. 비무장 부대를 일부 이제 걸프전 때처럼 이제 파견한 것 말고는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19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월남전을 경험했던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전부 퇴진하게 되면서 이제 군이라는 것이 원래 소모적인 조직이고 어느 면에서는 비합리적인 조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가장 비합리적인 사태를 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대로 관료화되고 부패하기가 원래 쉬운 조직인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전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관료화된 군인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똥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제 기억에는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 때부터라고 저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때도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북한을 주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은 좌고우면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도 홍범도 흉상을 문재인이 설치를 원하니까 대뜸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를 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 대뜸 또 치워버립니다. 그 중에 저는 요즘 최근 똥별 정치 국민의 아주 대표로는 민주당의 이제 김병주 의원, 그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했던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정말 대단하죠. 온갖 험한 소리는 다 달고 다니면서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거를 실명을 이제 보도를 안 했는데 육군 사관학교에 찾아가서 육사 교장을
그 육사 학생도들과 그 교관들이 다 보는 가운데 육사 교장을 뭐 대놓고 호통을 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다 이거죠.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육사 생도들에게, 아직 안 그래도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분에서 그 육사 생도들한테 어떤 교육을 총 담당하는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뭐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불하는 것이 지금 뭐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유가 뭐 없지는 않았겠죠. 이유는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군 선배라는 작자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육군의 핵심 자원을 길러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학교와 한복판 바깥에서 교장한테 그렇게 소리쳐야 될 정도로 교장이 이렇게 잘못을 한 것인지, 만약 그렇게 잘못을 한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육군 상학교 교장을 질타해야 되겠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똥별 중에 똥별이고 정말 군인이 아니다, 군인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직 관료, 뭐 전직 군인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국회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이제 검찰하고 법원 출신들, 뭐 다른 이제 일반 관료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이들도 뭐 크게 전직 군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최소한 오히려 욕을 먹어가면서도 출신 기관들을 이제 그래도 비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해당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어떤 민원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대도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검찰과 법원을 무턱대고 비난할 때 좀 요즘 뭐 속된 말로 쉬를 좀 쳐준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군 출신들은 뭐 그런 일들을 과연 하는지, 오히려 뭐 앞잡이처럼 나서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이 군을 조지는데 아주 완장차고 설치는 게 이른바 장성 출신들의 의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닌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진정한 군인들이 참 그리워집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70년대 후반 정말 이제 겨우 혼자 이제 두 발로 설까 말까한 대한민국에 미군을 전면 철수시켜서 대한민국을 없애고 김일성 독재 치하로 몰아넣겠다는 광기를 부렸던 카터의 정말 싱글러브, 당시 미8군 주한 미군 참모장이 정말 공개적으로 들이받아서 카터가 정말 이분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응했다는 것인데요. 정말 뭐 싱글러브 소장이 뭐 무슨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싱글러브 소장이 당시에 카터에 대놓고 반기를 드니까 또 카터가 이를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를 알지 못하고 싱글러브 소장을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살아계셨던 참전 영웅들, 벤플리트 장군을 포함한 참전 영웅들이 이제 싱글러브 소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싱글러브 소장이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이제 군복을 벗을 수 있었고, 2차대전 이후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1차 대전 때 육군 포병 대위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미국에서도 육군과 해병대의 어떤 알력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또 워낙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이 중간 계층 이하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근시로 이제 군에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입대해서 이제 참전했던 것처럼 아마 본인 스스로는 아마 육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2차 전쟁 내내 좀 와일드하게 설치는 해병대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해병대를 이제 아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6.25가 발발하게 되고, 6.25가 발발하게 되면서 뭐 메가더 장군을 포함한 이제 미군 수뇌부는 이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그럼 상륙작전을 하려면 육군보다는 해병대 아니냐, 당장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병대 조직은 축소되어 있고, 그래서 예비역들을 대거 좀 자원을 요청했는데, 많은 해병 예비역들이 여기 참전 의사를 밝혀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오만방자하다, 뭐 야망만 크다, 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있지만, 또 메가더 장군이 또 실제로 1948년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경선에서 이제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이제
꿈은 좌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뭐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전쟁 영웅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렸냐? 뭐 워낙 오만방자한 분이니까 이런 걸 거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이 설사 뭐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누가 시켜주면 뭐 나가 못할 거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어떤 그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 군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이분이 안 하셨죠. 그나마 이제 비교적 아이젠하워, 그래도 메가더 장군보다는 그래도 타협적인 태도로 살아오셨던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제 1952년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메가더 장군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추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됩니다. 또한 2차 대전의 영웅인 니미츠 제도, 킹 제도, 홀시 제도 등은 이제 뭐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공직에 매달 뭐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은퇴를 했는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도 해군에 관한 뭐 미국의 국방 안보, 특히 해군에 관련된 문제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고 벤플레이트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전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무슨 큰 공직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분이 군과 특히 한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셨다. 정말로 말 그대로 군인으로서 한 사회와 국가의 원로로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정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같은 똥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이제 과연 이 똥별들 예전에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해서 정치군이라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김병주 의원 같은 양반들이 정말 정치군인들이다. 나라를 좀먹는 정치군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이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정치군인과 똥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